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스윙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스윙 투자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윙 투자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스윙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실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은 가능하면 피해라.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는 종목의 일부를 스윙 투자를 병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 종목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그 종목을 계속 보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피해라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과 중단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종목은 어느 정도 분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더라도 돈을 잃지 않을 기업, 그러니까 손절 안 해도 되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미래 성장성이 남아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 주식에서 아무리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도 결국 한 번, 두 번 손절을 하다 보면은 결국 수익률은 본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리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래 성장성이 남아있는 기업으로 중단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스윙 투자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한 세 가지 항목 정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도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 매도에 있어서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매수 타이밍인데요. 일단은 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은 단기적인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런 설명이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해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점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우선은 지지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적어도 10% 이상은 마진이 있는 그런 구간이어야 합니다. 예로 지지선은 지지선인데 기대되는 수입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면은 그거는 실제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 타이밍은 가능하면 피하고, 적어도 단기적인 목표 가격 10% 이상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방법은 뒤에 거래 방법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일단 매수에 관련된 타이밍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인데요. 저는 스윙 투자를 할 때 매도 타이밍을 하나로 잡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나 종목 특성에 따라서 여러 차례로 나누는데 가장 많이 나눈 거는 한 두 차례 정도, 그리고 많게는 세네 차례까지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 정도로 나누는데, 우선은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저항선을 목표로 잡습니다. 제가 앞에서 중단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지선, 저항선을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저항선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돼요. 그 1차 목표가에서 우선 내가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차 매도가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거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매수 시인데요. 제가 매수 타이밍을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잡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를 예로 들자면은 지금 현재 1차 지지선은 한 600에서 615 정도로 잡고 있고, 2차 지지선은 한 550에서 5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매수선을 이렇게 설정했는지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지선을 설정한 이유는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1차 지지선인 600에서 61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한 번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을 전부 매수를 하느냐, 본인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은 한 번에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지지선 600에서 615, 2차 지지선 500에서 570, 이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 주문을 넣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 1차 지지선이 깨져서 주가가 계속 내려갈 때 추가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1차 지지선 정도까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가 주가가 반등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인데요. 우선은 1차 목표가는 단기적인 저항선을 목표로 잡는다고 했죠. 전고점인 695, 그리고 상징적인 주가인 700, 요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보다는 약간 전에부터 실질적으로 가격 저항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항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저항선이 오기 전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팔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항은 실질적으로 한 680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610 정도의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680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죠. 왜냐면은 단기적인 저항선이면서 동시에 610에서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10% 이상의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오면 일단 절반을 팔죠.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2차 목표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표가가 존재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확실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단기적인 저항선을 찾아서 정확하게 얼마 하고 그렇게 목표가를 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 절반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은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즉, 이 남은 절반은 이제 보너스예요. 보너스이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그냥 그 보너스를 즐기는 겁니다. 특별한 목표 주가 없이. 그러면 영원히 그냥 들고 가나요? 그건 아니고 스윙 투자만의 매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매도 방법은 바로 자동 스탑입니다. 자동 스탑이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증권사 어플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내가 지정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장가 매도 주문이 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보통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문이 나가는 스탑 기능을 활용해서 이 나머지 절반의 보너스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스탑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즐기면서 보너스를 즐기는 겁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여기 160 정도의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200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에 왔을 때 절반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절반이 남았죠? 일단 이때 중요한 거는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은 우선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약간 위에 스탑을 걸어둡니다. 왜 약간 위에 걸어두냐면은 보통 이게 내려올 때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더 아래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래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위로 스탑을 걸어놔요. 그럼 일단 1차 목표가에서 절반을 팔았고, 나머지는 가격이 하락해서 내가 샀던 가격으로 돌아올 경우 스탑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약간 위에 걸어버리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보너스만 즐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손해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쭉 오르죠.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다가 내려와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지점, 차트상으로 한 이 부분 정도가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지난 저항선이자 지금은 지지선이 된 1차 목표가 $200, 그 정도 부근으로 이 스탑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올라서 기존의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순간, 그때 스탑을 기존 바닥이었던, 그러니까 기존 지지선이었던
$260, 요거 약간 밑으로 올려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쭉 올라서 바닥을 확인시켜주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 스탑을 다시 기존 지지선이었던 한 $380 부근 약간 밑으로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 스탑 가격을 계속 그거를 추적하면서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따라갈 것이냐.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른 거죠. 본인이 최대한 고가 부근에서 손해보지 않고 팔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스탑을 현재 가격과 최대한 타이트하게 따라가는 거고, 일시적인 하락에 이 보너스를 잃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두고 이거를 쫓아가는 거죠. 대신 진짜 하락이 왔을 때는 최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가격에 팔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스탑 가격이 현재 가격을 쫓아갈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달렸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스탑을 계속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떠한 위험 부담 없이 보너스를 그냥 즐기는 겁니다. 이게 스탑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스윙의 가장 핵심적인 매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단기적인 가장 눈앞에 있는 저항선이 될 테고, 거기서 3분의 1을 팔고, 2차 목표가는 그 다음 저항선으로 예상되는 부분, 거기에서 또 3분의 1 정도를 팔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탑을 이용해서 영원히 보너스를 즐기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만약 내가 4분할 하기로 했어. 그러면 4분의 1씩 그렇게 3번을 팔고, 남은 4분의 1은 지금 말씀드린 스탑을 이용해서 보너스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몇 분할로 하려고 하셨던 마지막 남은 물량은 이렇게 스탑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반을 1차 목표가에 팔고 반은 보너스를 활용해서 계속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때에도 아까 1차 목표가에서 팔았던 반의 금액 있잖아요. 이거는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 단기적인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반의 물량은 저 밑에서 샀던 거 스탑을 활용해서 계속 보너스를 즐기면서, 또 나머지 한 반 정도의 물량은 또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이때는 그 지지선이 깨져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위험은 있어요. 온전히 보너스만 즐길 때는 이제 더 이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예 없죠. 그냥 이익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할 때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알아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너스를 즐길 때는 굳이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 매수가가 되었던 매도가가 되었던 이 스탑을 활용해서 보너스를 즐길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미리 정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기로 했다면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미리 사전에 정해두고 거기다 그냥 주문을 걸어두세요. 시장을 보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미리 정해두고 미리 주문을 걸어둔다. 그리고 내가 3차례 정도로 나눠서 매도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3차는 이제 스탑을 활용해서 보너스를 즐기는 거니까 얘는 매도가가 없지만 1차와 2차는 목표 매도가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보면서 임기응변으로 매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미리 매도가도 정해놔서 미리 주문을 걸어놔라. 그러니까 스탑을 활용한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수가가 되었던 매도가가 되었던 분명히 사전에 미리 설정해야지 시장을 보면서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인간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정하려고 해서는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을 보면서 정하려고 하진 말고 미리 정해두셔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네, 이렇게 중단기 투자, 스윙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단기 투자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승률 높고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윙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내년에는 기회가 있다면 소액으로라도 이 스윙 투자를 어느 정도 직접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을 내기 위한 거가 아니라 스윙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시범을 보여드린다는 의미 정도로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단계고요. 자세한 거는 혹시라도 정해지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